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다음 달 개막하게 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오늘 개막하는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는 뭐 손흥민 선수 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올해 시작하는 게 아닌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저는 유튜브와 숲TV를 통해서 주력 종목으로 라인업 분석까지 해왔던 그런 또 분석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미국 축구권의 뭐 최다 연승이나 또 뭐 최고 배당 적중 기록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식 방송 3년 6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제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서는 최초의 기록들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들 만들어주게 되면서 올해까지 10연승이 한 번 더 터져주게 되면은 4년 연속 또 10연승이라는 기록을 기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유튜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을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따로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별표 쳐 있는 거 이제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꽃 있는 거 위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축구 4연속 올킬 요거 게시글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과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댓글창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숲TV로 보실 분들은 또 숲TV 이렇게 하루 또는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별풍선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하게 되시면은 또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받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또 숲TV로 데이터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매일매일 즉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커뮤니티가 가장 먼저 데이터는 업로드가 되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NBA와 그리고 미국 축구 드디어 개막전 경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NBA도 경기가 좀 있고 그리고 미국 축구도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좀 좋은 경기들, 괜찮은 경기들 위주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 오늘 S급 경기도 2경기나 또 숨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좀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외 축구는 올킬 그리고 쓰나미 구간의 연승 그리고 어제였죠. 해외 축구도 몰빵으로 또 3연승까지 만들어 드렸던 만큼 또 미국 축구까지도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오늘 미국 축구 경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유나이티드와 필라델피아 경기 라인업 띄워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라인업 분석이 가능한 이제 또 이 분석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첫 경기잖아요. 앞으로 경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서사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랑 이제 DC 유나이티드 경기인데 앞쪽에 있는 게 홈팀입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홈팀이라고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원정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팀 미국 축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두 팀의 맞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 중심에 있던 지난 시즌 어떻게 본다면 필라델피아의 파괴력, 화력 담당을 했던 이 바리보 매치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리보라는 선수는 여기 있는 선수인데 타이 바리보라는 선수인데 바리보라는 선수는 제가 미국 축구 내에서도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완성형 골잡이입니다. 좀 작지만 빠르고 단단하고 결정력 좋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미국 축구에 어울리는 정통형 스트라이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시즌 DC 유나이티드가 이 문테 아누라
있다라는 이렇게 또 골잡이까지 데려오게 되면서 얘가 거의 100경기 넘게 뛰는 동안 뭐 50 몇 골 정도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DC 유나이티드는 완전한 투톱 형태로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원래 DC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까지 벤테케라는 자원이 뛰고 있었던 팀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 벤테케가 24년도 때는 잘했어요. 근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경기도 많이 못 나오고 나왔다 하면 또 이제 또 버릇하고 항상 벤테케라는 자원은 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한정적이잖아요. 이제 제공권 위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습 위주의 뭐 빠른 템포에 뭐 이제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선수였다 보니까 좀 한정적인 느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타이바리보 같은 경우나 또는 문테아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두 선수는 정통형, 그러니까 투톱에 가까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득점하는 데 있어서는 DC 유나이티드가 어려움이 없는 시즌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도 교체를 했죠. 베테랑 선수로도 교체해주게 되면서 아마 공수 밸런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DC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좀 대단한 공격력 그리고 안정감 있는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즌 딱 개막하자마자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왕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즌 동부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냥 감독 바뀌고 그러니까 감독의 역량이 여기서 완전히 드러났던 그런 그 팀이었고 뭐 바리보도 물론 너무나 잘해줬습니다만 뭐 다미아니 같은 경우에도 투톱을 결성해서 또 상당히 잘해주기도 했고 필라델피아의 지난 시즌 강점은 밸런스, 공수 밸런스가 단점 없이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탈자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많아요. 다미아니가 물론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타이바리보가 오늘 상대팀이죠. DC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해버렸고 그리고 팀 내 득점 2위였던 우레가 유럽으로 또 이제 이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팀이 사실상 리빌딩에 들어갔어요. 보통 그 지구 1위한 팀이 그 다음 시즌에 리빌딩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이제 젊은 선수들을 주로 구축을 하면서 좀 리빌딩 형태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지난 시즌 동부 1위를 했을 때도 화력으로 게임을 끌고 왔던 팀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지향적인 느낌으로 종종 물을 캘 때도 많았기 때문에 자, 역배를 받은 홈 DC 유나이티드 투톱을 견고히 한 DC 유나이티드가 역배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프랜승 한번 보고요. 그리고는 오바 마지막으로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올랜도 시티 그리고 뉴욕 레드불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라인업 띄워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형들한테 이제 별표를 치라라고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경기들은 별표를 치시고 별표 어디다 적어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자, 올랜도 시티랑 뉴욕 레드불스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색깔이 조금 바뀐 팀 바로 오늘 홈팀 올랜도 시티입니다. 올랜도 시티는 지난 시즌에 홈 강자였자 그리고 홈에서 유독 득점력이 좋았던 반면 원정 경기에선 좀 부진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시즌부터 누가 뜁니까 같이 맥과이어가 드디어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제가 후반기 때도 그래서 올랜도라는 팀에 뭐 정배를 받았을 때나 이제 원정 경기를 좀 잘 안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맥과이어의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맥과이어가 오래 장기간 이탈하게 되면서 못 나온 적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3톱을 못 쓰고 2톱 형태로 이렇게 경기를 이어갔던 그런 올랜도 시티였는데 사실 근데 맥과이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톱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헤다 선수입니다. 얘가 윙으로 사실상 뛰었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파샬리치 여기 보시면 오헤다 여기 그리고 파샬리치까지 두 선수가 사실상 투톱으로 뛰면서 윙 자원들이 투톱으로 뛰면서 상당히 효율을 많이 했다. 얘들이 뭐 20골 넘게 넣고 20개 넘는 득점을 합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괴력이 좋았다.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3톱으로 게임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홈 경기까지 파괴력이 지난 시즌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레드불스인데 레드불스라는 팀은 이제 우리가 아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추포모팅입니다. 요거는 별표 쳐두시면 좋습니다. 자, 추포모팅이라는 선수는 어쨌든 지난 시즌 합작이 좀 잘 맞았던 선수가 한 명이 있죠. 바로 레드불스의 우리가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포르스베리입니다. 포르스베리는 중원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원 장악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포르스베리는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끌고 나가는 중원이기 때문에 사실 추포모팅과 좀 합이 잘 맞는다. 추포모팅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깨는 움직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선수가 또 합작하는 어떤 공격 포인트도 지난 시즌 가장 많았던 두 선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르스베리가 문제없이 오늘 경기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뉴욕 레드불스도 경쟁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추퍼모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한번 터질 때 뭐 멀티 득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뉴욕 레드불스도 경쟁력이 아예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랜도도 그렇고 뉴욕 레드불스도 그렇고요. 두 팀 다 수비 재정비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뛰던 수비 라인이 아닙니다. 수비 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봤을 때 2.5점대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오바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요거는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올랜도 승에다가 햄무까지 2대1 스코어 정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밴쿠버와 그리고 솔트레이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좀 찾을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자, 밴쿠버랑 솔트레이크 경기인데요. 여기 오늘 결장자가 좀 많죠, 여러분들. 다른 팀들보다도 좀 유일하게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자, 밴쿠버랑 솔트레이크 경기입니다. 팀의 개편이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가장 개인적으로 궁금한 팀, 바로 홈팀 밴쿠버입니다. 미국 축구는요, 기본적으로 상업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되어 있는 리그거든요. 제가 최근에 미국 축구를 그래도 몇 년간 형들한테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래도 형들이 제 미국 축구 프리뷰를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골이 많이 나오는 리그, 그야말로 스타 플레이어들 영입할 때 보면 대부분 1선이나 2선, 그러니까 공격수나 아니면 윙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득점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좀 1선과 2선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밴쿠버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밀러라는 자원을 데리고 오면서 중원을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르알터라는 자원이 있는데, 여기 베르알터라는 자원이 있는데, 베르알터는 지난 시즌 이제 베스트 11에 포함된 선수입니다. 그만큼 중원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베르알터랑 윌러의 중원 장악력, 저는 뭐 MLS에서는 미국 축구에서는 최강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센 팀이라고 좀 놓고 보고, 거기에다가 뭐 트리스탄 블랙먼, 여기 보면 이제 수비 라인에 이 선수도 얘가 작년에 올해의 수비인가 올스타였나 아무튼 또 뽑혔던 그런 수비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안정감, 밸런스만큼은 밴쿠버보다 더 좋은 팀은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쇠렌센 감독 자체가 애초에 안정감을 원하는 감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게임을 이어가는 게 있긴 한데, 문제가 미국 축구는 늘 말씀드리지만 상업화되어 있는 공격 축구를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리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득점 때문에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것도 좀 아쉬울 수 있다. 미들라인과 수비라인은 완벽하지만 공격 라인에 좀 아쉬움이 있는 밴쿠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탈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직전형 지난 시즌 뛰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다 뛰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요, 팀의 가장 큰 핵심 선수인 디에고 루나, 오늘 퀘스천, 그리고 엥겔 역시나 퀘스천입니다. 팀 내 공격과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 오늘 모두 퀘스천어블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말 몇 안 되는 자원 중에 한 명인 이 공수 밸런스를 꽉 잡아주고 있는 바로 스피어링스까지 오늘 아웃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남들 다 쉬면서 팀 보강하고 할 때 어쨌든 본인들은 보강을 안 했잖아요. 안 하게 되면서 팀의 결장자가 많이 생겼고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막전부터 원정 경기, 밴쿠버 원정 경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밴쿠버는 캐나다에 있는 이제 팀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좀 길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 승리, 그리고 밴쿠버 마인 승리랑 언더 볼게요.
1대0 아니면은 2대0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댈러스랑 토론토 구간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훅훅 좀 진행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댈러스랑 토론토 구간은 양 팀 다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이 팀의 색깔을 바꿔버릴 정도로 좀 크긴 합니다. 자, 일단 댈러스입니다. 아코스타라는 자원이 빠졌어요. 아코스타라는 자원은 지난 시즌까지 신시내티에서, 그리고 미국 축구 내에서 손꼽히는 도움왕, 그리고 윙 라인을 꽉 잡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코스타가 오면서 댈러스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값은 공격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상승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터 무사라고 있는데, 피터 무사가 굉장히 멀대 같은 선수였거든요. 24년도 당시에 피터 무사가 붕 뜨는 느낌이었다면, 지난 시즌은 아코스타와 함께 조금 합이 잘 맞는 느낌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아코스타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좀 부상으로 인해서 좀 자주 못 뛰게 되면서 피터 무사가 조금 이제 공격을 독박 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좀 골수가 많이 몰리게 되고, 득점 자체는 18득점인가 19득점인가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뭐 미국 축구라는 특성, 그리고 몰빵됐다라는 특성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 시즌 피터 무사는 좀 고립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팀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24년도 때는 공격팀이었다가 25년도부터는 수비팀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번 시즌에 좀 색깔을 명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내슈빌에서 짐머맨을 데리고 왔어요. 짐머맨은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축구에서 지금 MLS라는 리그에서 수비 가장 잘하는 이제 선수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 10명한테 물어보면은 8명한테 대답이 나오는 게 짐머맨일 겁니다. 그만큼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축구에서 좀 손꼽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공격 축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짐머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슈벨에서 지난 시즌 내슈벨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런 수비수기도 합니다. 토론토가 이런 수비수를 또 데려오게 되면서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좀 꾀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다소 언더사이즈의 무나 토론토 프랜스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뭐 고배당 무 쓰실 분들 무 한번 써보시고, 또는 언더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스턴과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입니다.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 제가 미국 축구로 뭐 7연승을 할 때, 그리고 미친듯이 뭐 올킬 박아드리고 할 때,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미국 축구 성적이 여기 하나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성적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아마 6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상당히 미국 축구 데이터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때 제가 그냥 드리는 조합 족족 다 때려 맞출 때가 있었단 말이지. 이때 당시에 보면은 제가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더오바로 쓰든 뭐 프랜승으로 쓰든 상당히 좀 즐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공식 같은 느낌입니다. 시카고 파이어스가요,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꽤나 공격적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딱 이 두 선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별표 칩시다. 투톱 라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잠깐만, 쿠이퍼스 그리고 징커나겔, 요 두 투톱 라인에서 대부분 득점이 다 나오는 투톱 체제의 팀입니다. 어쨌든 파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이고, 뭐 저득점을 하는 경우, 무득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팀이기 때문에,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폰세 위주, 그러니까 원톱 위주로 꾸려진 그야말로 좀 밸런스 팀이기도 합니다. 파이어스가 충분히 빠른 시간에 득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나 최근에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또 오늘 파이어스가 또 역배까지 맞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이거는 역배랑 프랜승과 그리고 오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언더오바 기준점도 2.5점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저는 파이어스, 프랜승과 오바, 그리고 역배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내슈빌 그리고 뉴 잉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자, 내슈빌과 뉴 잉글랜드 경기입니다. 자, 지난 시즌에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돌풍을 일으켰던 내슈빌이었습니다. 사실 내슈빌이 원래 잘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약간 중위권 팀, 그리고 무 잘 캐는 팀,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뭐 지난 시즌
공격력, 파괴력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점을 한번 찍어주기도 했고 승점 같은 경우에도 뭐 최다 타인가 아마 그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다. 특히나 어디에서? 홈 경기에서 정말 잘했다. 어쨌든 내슈벨의 강점은 공격력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 한 가지 아쉬워진 점은 뭐냐면 저기 샤펠버그라고 해서 걔가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로 이적을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내슈벨이 누구를 보강을 했느냐 바로 에스피노자입니다. 자 에스피노자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댈러스 경기 때 프리뷰해드렸던 아코스타보다도 미국 축구에서 더 잔뼈가 굵고 도움이란 도움은 본인이 다 했던 산호세의 사실상 뼈를 묻고자 했던 선수였습니다. 산호세의 대부분의 득점 루트는 그 선수로 이루어졌죠. 바로 에스피노자. 에스피노자가 내슈벨에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샤펠버그 같은 경우에는 윙어 형태고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득점에 직접 가담하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무후타르 같은 경우나 그리고 서리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정통 스트라이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격 이런 느낌보다 오히려 에스피노자라는 도움한 선수가 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볼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 자칫하면 저는 이 무타르나 서리츠가 진짜 고점을 한번 찍을 수 있는 시즌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해요. 물론 지난 시즌도 너무 잘했지만 둘 다 뭐 어쨌든 무타르를 지난 시즌에는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로 쓰다가 제가 지난 시즌에 계속 그랬잖아요. 무타르는 그냥 톱으로 써야 된다. 톱으로 쓸 때 정말 골을 잘 넣는 골잡이 형태의 선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역시나 투톱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 뭐 전반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뭐 이번에 보강도 많이 못했고요.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뉴잉글랜드가 좀 많이 부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뉴잉글랜드도 보면은 얘들이 좀 기복이 있긴 한데 약간 도안이면은 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득점이 많이 나올 때는 많은 득점을 하는데 또 기복 탈 때는 저득점으로 묶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팀이 바로 이 뉴잉글랜드다. 그러니까 뉴잉글랜드도 예전에 정말 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막 필라델피아만 한창 잘 나가고 그럴 때 뉴잉글랜드도 막 고점 찍고 막 그랬던 시즌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많이 망가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내슈빌 쪽으로 가되 저는 일단 오바를 먼저 볼게요. 사실 내슈빌은 혼자서도 오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슈빌 오바 먼저 보고 승 마헨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가요. 제가 지난 시즌에도 샬럿이란 팀과 함께 형들한테 항상 이제 좀 특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원정 부진을 굉장히 손에 많이 꼽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원정 부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LAFC랑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 별로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오늘 메시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오늘 야 메시 나오냐 엄청 궁금했을 텐데 햄스트링이라 가지고 퀘셔너블의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 보시면은 메시가 주전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일단은 메시라는 선수 자체가 마이애미의 전신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를 사실상 이제 뭐 최다골 팀 뭐 이렇게 만들어준 것도 메시가 맞기는 한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리오넬 메시가 지난 시즌에 29개의 골 그리고 19도움까지도 기록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했던 그런 두 선수였다 보니까 합작해가지고 직전 경기 때 36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손흥민은 뒤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메시 나가면 오바 찍고 보세요.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오바 찍고 보시면 될 만한 경기라고 좀 놓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제 데파울도 나옵니다. 이 데파울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ATM에 뛰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지난 시즌까지 25시즌까지 뛰었던 선수였고 뭐 어쨌든 뭐 데파울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수비 라인이 좀 다 갈렸습니다. 뭐 이제 중원부터 그 다음에 주전 골키퍼까지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원톱 원래는 수아레즈였는데 자 이 선수 베르테라메 얘가 누군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베르테라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국대긴 한데요. 아르헨티나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 스타일이 아구에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시가 직접적으로
조율하기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구에로의 움직임과 아르헨티나 출생이기 때문에 아마 메시를 염두에 둔 원톱 영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가 어디였더라? 하여튼 얘가 그 남미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였다 보니까 또 이런 리그에 좀 최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만 보고 마이애미가 역배에다가 어쨌든 메시가 지금 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프랜슨과 이프랜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산호세 그리고 캔자스시티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내슈빌 경기 프리뷰를 형들 해드릴 때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산호세의 전신이었던 이 선수가 내슈빌로 이적을 했다. 바로 에스피노자입니다. 저는 산호세라는 팀에 그 에스피노자가 없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산호세가 위닝 멘탈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이겨야 될 경기 비겨버리고 비겨야 될 경기 져버리고 져야 될 경기 크게 지고 이런 경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산호세가 다행인 거는 홈 경기를 좀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산호세의 골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격수들은 많죠. 질비한데 젊은 애들도 워낙 많은 팀이 산호세기도 하고 근데 에스피노자라는 이 공격 루트를 다 만들어줬던 선수가 오늘 이제 어쨌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산호세가 이번에 데려왔던 게 티모 베르너거든요. 티모 베르너를 새로 영입을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못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캔자스시티가 원정 경기에서 좀 약점이 있는 건 맞긴 합니다만 캔자스시티나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도 그래도 득점은 꾸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 득점도 안 나오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반대를 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캔자스 미네가 꾸준하게 득점도 했던 팀이라는 것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저는 캔자스 역배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캔자스 역배 프렌 그리고 이거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NBA 구간인데요. 시간 관계상 지금 벌써 7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요. NBA는 그냥 한 줄 요약만 빨리빨리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즈랑 필라델피아 경기인데요. 어제 뉴올리언즈 경기 하는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뉴올리언즈의 문제는 너무나 덩어리들로만 게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미러키가 직전 경기처럼 뭐 야투가 터져버리니까 사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아마 비슷하게 게임을 할 거예요. 직전 경기처럼 아마 맥시 그리고 엣지컴 우브레 발로우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다득점 위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올리언즈는 역시나 좀 따라가다가 부진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승과 마인승 보도록 하겠고 언더오바는 230점대 중반대면은 사실 뉴올리언즈는 홈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백투백 경기잖아요. 최근에 뭐 백투백 경기에서 뭐 샬럿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 어떻게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많은 득점은 안 났죠. 그래서 저는 요거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랑 멤피스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해드렸던 마이애미 경기였어요. 최근에 애틀랜타가 또 경기력이 좀 올라온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틀랜타랑 저랑 좀 4대가 잘 맞죠. 최근에 보면은 개막전부터 역배 잡아드렸고 그 다음 경기 바로 마이애미 마인까지 잡아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마이애미란 팀 자체는 제가 어제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레벨이 좋은 팀입니다. 이번 시즌 개막 때부터 리그컵 휴식기 이후의 경기 연승부터 그리고 이제 후반기 푹 쉬고 후반기 올스타전 푹 쉬고 후반기 첫 경기부터 역시나 좋은 득점 감각으로 또 승리 그리고 연승까지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멤피스는 어쨌든 간에 또 백투백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떠나야 되는 이런 좀 라인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팀이 마이애미를 상대로 얼마나 버텨내줄 수 있을지 어차피 멤피스는 수비를 내려놓고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어제 유타는 4쿼터에 자멸했지만 마이애미 같은 경우 오히려 4쿼터의 게임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봐요. 1, 2, 3쿼터에서 부진하더라도 이거는 4쿼터에서도 뒤집힐 만한 경기다. 마이애미 승, 마인승, 오바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샌안토니오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준점이 좀 많이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크라멘토를 지금 못 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샌안토니오 마힌승을 이제 뭐 기준점이 17.5점이라서 높긴 한데 마힌승을 가셨는데 만약에 잘못됐어. 그러면 오늘 액땜 했구나.
내일 경기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강하게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크라멘토는 제가 후반기 첫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얘들은 정말 징계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고이 탱킹입니다. 이게 아예 그냥 홈 경기에서도 경쟁력조차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올랜도한테 거의 뭐 3, 40점처럼 무너졌을 때 보면은 뭐 후반전은 아예 주전들 다 빼버리고 사실상 그냥 너무 고의적으로 탱킹을 해버리니까 지금 세크라멘토 경기는 이 팀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웬반야마가 오늘 너희 팀에서 한번 띄워줄게 하면서 센터를 바꿔서 뛴다 하더라도 이거는 세크라멘토 못 갑니다. 샌안토니오 승 그리고 샌안토니오 마힌 승 오바까지 샌안토니오 홈 경기니까 그리고 풀 라인업이니까 오바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욕 닉스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자, 요거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휴스턴이 이기면 언더, 그리고 닉스가 이기면 오바일 가능성이 높은 경기죠. 최근에 휴스턴을 파괴했던 팀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외곽에서 조지고 들어가는 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뉴욕 닉스가 홈 경기, 제가 늘 뉴욕 닉스 홈 경기는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있고, 물론 직전 경기 때 이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팀이 팀이었던 만큼 좀 아쉬운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닉스가 홈 경기에서는 대부분 공격 지표가 다 좋아진다. 휴스턴의 문제점은 3점 그리고 외곽에 있다. 역시나 케빈 듀란트의 그 다중 계정 그 문제로 인해서 팀 내부적인 분위기도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전은 닉스가 홈 경기에서 그래도 잡아둘 수 있지 않나. 자, 다만 배당이 좀 이상하죠. 닉스가 홈 경기에서 사실 1.4배당대의 배당을 받았을 때 그리고 1.5배당대의 배당을 받았을 때 좀 속을 많이 썩이긴 했던 경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닉스는요 1.1, 1.2 이렇게 받았을 때 마행까지 푸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 오히려 1.4, 1.5 이럴 때 좀 애를 먹였던 게 닉스기도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경기는 그래도 닉스 승과 그리고 오바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어차피 닉스가 이기려면 다득점 흐름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 요거는 닉스 승과 오바를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우리 NBA 4경기와 그리고 미국 축구 8경기 깔끔하게 분석 끝 맞춰드렸고요. 바로 이제 숲TV에서 아침 생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제가 다뤄드리지 않은 팀들도 숲TV 생방송에서는 한 번 더 또 간단하게나마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숲TV 놀러 오셔서 아침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축구 구간에서 이제 최다 연승 구간도 제가 또 보유하고 있고요. 또 곧 있으면 야구 시즌이 또 개막을 합니다. 제가 야구 시즌 스포츠 분석 유일 10연승 7개를 갖고 있는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야구 시즌 패키지도 진행 중이니까요. 혹시라도 참여하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골라서 또 미국 축구 개막전이니까요.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